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심층 분석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로 불렸던 삼성전자의 총파업 사태. 다행히 파업 돌입을 해 불과 1시간 앞두고 노사가 극적인 잠정 합의에 도달하며 최악의 파국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릅니다. 파업이라는 거대한 외부의 불길은 잡았지만 그 불씨가 이제는 삼성전자 내부로 옮겨붙어 걷잡을 수 없는 폭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노노 갈등, 즉 노동조합 내부의 심각한 분열이 시작된 것인데요.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반도체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 부문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극적 타결 이면에 숨겨진 삼성전자의 뼈아픈 내부 균열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후폭풍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계를 잠시 2026년 5월 20일 밤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 시점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 경기도 수원 고용노동청에서는 숨막히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끝에 밤 10시 40분경 노사는 마침내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파업 강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100조 원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와 노사 모두가 한 발씩 물러선 결과였습니다. 양측 대표는 서로 웃으며 포옹을 나눴고 언론은 일제히 극적 타결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국가 경제의 대동맥인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사태를 막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안 문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뇌관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뇌관은 바로 잠정 합의안의 세부 조항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합의안의 뼈대는 기본임금 6.2% 인상과 기존의 초과이익 성과급, 즉 OPI 제도의 유지입니다.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측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존의 성과주의 원칙을 지켜냈고 노조 측 역시 임금 인상이라는 성과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만 독자적으로 신설된 특별 경영 성과급 조항이었습니다. 노사는 DS 부문의 사업 성과 10.5%를 재원으로 활용해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성과급에 상한선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족쇄가 풀린 성과급 제도는 곧바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상한선이 폐지된 DS 부문의 특별경영 성과급은 전액 세후 자사주로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글로벌 인공지능, 즉 AI 붐과 고대역 폭메모리 HBM 수요 폭발로 인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 직원들에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합니다. 시장의 예측에 따르면 이 새로운 성과급 체계를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1인당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보너스 수준을 넘어 평범한 직장인의 평생 연봉에 맞먹는 거대한 부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직원들과 파격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선언이자 반도체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현재 업계 내부에서 돌고 있는 추산에 따르면 성과급 상한 폐지로 인해 DS 부문 내에서도 HBM 호황을 이끄는 메모리 사업부 소속 직원들은 세후 최대 3억 원에서 6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연구소 직원들 역시 2억 원 안팎의 성과급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사이클과 맞물려 그야말로 성과급 대박이 터진 셈입니다. 묵묵히 칩을 개발하고 생산 라인을 돌려온 이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삼성전자라는 지붕 아래에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된 또 다른 절반의 직원들입니다. 수억 원의 돈잔치가 예고된 반도체 부문과 달리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의 분위기는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이번 합의안에서 DX 부문 직원들에게 돌아간 특별 보상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쪽은 최대 6억 원, 다른 한쪽은 600만 원, 무려 100배에 달하는 성과급 격차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부별 실적 차이가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과연 같은 회사 직원이 맞는가? 라는 근본적인 자괴감이 DX 부문 직원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성과주의라는 냉혹한 원칙이 낳은 극단적인 양극화가 조직 내부의 결속력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곧바로 매서운 분노로 바뀌어 노동조합 내부로 향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과반 노조 지위를 차지하고 교섭을 주도한 곳은 초기업 노조입니다. DX 부문 직원들은 이 초기업 노조가 사실상 DS, 즉 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자신들을 철저히 소외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반 노조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DX 직원들의 머릿수를 이용해놓고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는 반도체 직원들의 성과급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같은 노동자끼리 연대하여 사측과 맞선가는 노동조합의 기본 정신이 무색해진 채 철저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배신감이 조직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배신감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알려진 직후 초기업 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DX 부문 직원들이 대거 탈퇴를 선언하며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결성된 동행노조로 급격히 결집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동행노조 가입자가 2천여 명에서 1만 2천여 명으로 무려 5배 가까이 폭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조원 이동이 아니라 삼성전자 내부가 반도체당과 비반도체당으로 완전히 두 동강 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끈끈했던 동료애는 사라지고 사내 익명 게시판은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초기업 노조 측이 교접단에서 이탈한 동행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이번 투표권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DX 부문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연봉과 복지가 걸린 중대한 합의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조차 낼 수 없게 된 황당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동행노조 측은 즉각 반도체 사업구만의 이기적인 졸속 합의라며 맹비난을 퍼부었고 투표 강행과 부결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성과급에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와 투표권 분쟁이라는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달으며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사측은 왜 이런 엄청난 내부 분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도체 부문에 파격적인 성과급을 안겨준 것일까요? 해답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AI 시대를 맞아 고성능 메모리, 특히 HBM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매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로서는 핵심 반도체 인재들의 이탈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의 신뢰 하락으로 직결되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회사는 조직의 화합보다는 반도체의 수성이라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조직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했습니다. 반도체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 부문은 사실상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실적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의 단일한 임금 체계와 성과급 프레임으로 묶어두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파열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DS 부문 분사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직이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획일적인 관리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이건희 선대 회장 시절에 일사불란했던 원삼성의 모습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22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7만 명이 넘는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해야만 이 합의안은 최종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7만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초기업 노조 집행부가 찬성을 독려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표 결집이 매섭게 이루어지고 있고 투표권 부여 여부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그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유보되었던 총파업 리스크가 즉각적으로 재점화되며 노사는 다시 원점에서 험난한 재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도체 생산 라인의 정상 가동을 장담할 수 없게 되며 하루에만 수천억 원, 길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고객사들에게 약속한 공급 안정성에 치명적인 금이 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추락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숨죽이며 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삼성전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번 사태는 삼성 특유의 무노조 경영 신화가 완전히 종말을 고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경영진이 강력한 노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뼈저린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오너의 결단과 하향식 지시만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복잡하게 얽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사내 정치력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과급 갈등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삼성전자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가 근본적인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위기는 항상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극심한 노노 갈등과 조직 분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 2026년 5월의 이 뼈아픈 내전이 삼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예방주사가 될지 아니면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이 될지는 온전히 남겨진 구성원들의 지혜와 쇄신에 달려 있습니다. 투표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관련 소식 신속하고 깊이 있게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